모든 암에 효과적인 이제 믿을 수 없는 자연 치유제들을 지금부터 소개할 거예요. 자, 믿을 수 없는 자연 치유의 비밀, 과학이 주목한 천연 항암 물질, 불로초보다 강력한 천연 치유제가 있는데 뭔가 좀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 글루타티온이 계속 나와요. 이 지금 내추럴 메디신의 자연의학 책에도 글루타티온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오는데요. 제가 캔서 스텝 아웃사이더 박스에서도 그렇고 모든 암 전문가들의 책에 보면 이 글루타티온을 굉장히 강조하죠. 암 환자들은 첫째 간이 건강해야 돼요. 간이 건강하면 어떤 병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글루타티온은 가장 여기 여러분들 드시고 계시는 이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전구체, 그 다음에 아세틸시스테인과 글루타티온이 포함되어 있는 간청소, 이건 대장약이고 이 간청소할 때 들어가 있는 여기도 아세틸시스테인하고 이 글루타티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요걸로 이제 간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청소 이후에도 간 기능이 약하고 담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요걸 계속 좀 드셔도 돼요. 밀크시슬을 계속 드셔도 담석이나 결석이 생기지 않게 녹여주지만 첫째, 가장 강력한 항암제들의 비밀, 그리고 면역력을 올리는 그 천연 치료제들을 소개하자면 넘버원은 무조건 글루타티온입니다. 밀크시슬. 아세틸시스테인도 나오지만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간 기능을 좋게 해서 간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해주면 신장에서 필트레이션 여과를 잘 시켜서 간에서 해독이 잘 되면 어떤 병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 모든 암 환자는 간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뛰어나서 이제 내추럴 메디신에서도 모든 만성 질환자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조차 글루타티온 전구체인 밀크시슬이나 글루타티온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간을 건강하게 하세요가 넘버원이고, 넘버2 아세틸시스테인으로 이제 간 청소할 때 이 간 해독할 때도 여기 아세틸시스테인하고 밀크시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글루타티온이. 그래서 아세틸시스테인은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을 생산해서 세포 내에서 비타민 C하고 밀크시슬은 그래서 저도 매일 먹어요. 근데 비타민 C는 언제 드세요? 식사하기 전에 드세요? 식사 후에 드세요? 식사와 함께 드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타민 C는 언제 드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가 될까요? 비타민 C는 식전에 드시면 안 되고, 식후에 드시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음식과 같이 드시는 게, 우리 뭐 이황재 박사님이 비타민 C 박사님이 그러신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더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글루타티온이나 아세틸시스테인도 결국은 글루타티온 전구체예요. 그래서 현대 불로초 중에 불로초가 바로 밀크시슬, 글루타티온, 아세틸시스테인 거의 다 해독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암은 영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해독이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넘버원이 글루타티온이고 넘버2 아세틸시스테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간 청소하는 약에 아세틸시스테인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하고 글루타티온하고. 그 다음에 아연, 이 징크가 모자라면, 이 아연이 모자라면요, 의대생들이 이 아연을 많이 챙겨 먹어요. 공부할 때. 특별히.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니까 우리 조카들이 이제 그 의대생들인데, 하나는 법대생, 하나는 의대생이라,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인데 학창 시절에 얘네들이 이걸 달고 살았어요. 공부 잘하려고 피곤하지 않고. 근데 이제 아연이 부족하면 생식기에 이제 염증들이 많이 오잖아요. 뭐 엽산이 부족해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연은 특별히 이제 면역력을 유지하는데 이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 특별히 흉선에 태아가 와서 지금 흉선암으로 오신 선생님 오늘 깜빡 잊으셨나 보네요. 흉선이 자꾸 퇴화가 돼요. 그리고 T 림프세포의 숫자와 기능이 감소하니까 면역력이 계속 떨어져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자연살상 세포가, 암세포가 들어와도 확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데 NK세포가 기능이 감퇴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매크로파지에 의해서 탐식작용에 의해서 이 병든 세포, 손상된 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연이 부족하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멀티바이타민 안에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에도 아연이 적당히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셔도 되지만 하루 한 30mg 정도 아연을 꼭 잊지 않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좀 활용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셀레늄. 암 환자가 셀레늄 다 알고 사는 게 있어요. 셀레늄이 부족한 암 환자들 보면 거의 다 셀레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셀레늄은 잠자고 있는 이 P53 유전자를 깨워서 암세포와 싸워요. 그래서 요 셀레늄은 캐슈넛하고 브라질너트 또 어디에 있을까? 아몬드 뭐 이런데 견과류에 요게 많아요. 그래서 요 셀레늄은 면역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림프세포, 거식세포, NK세포, 백혈구의 작용을 쑥쑥 증가시켜서 암세포와 병원균을 잡아내고 에이즈하고 간염 치료에도 셀레늄을 꼭 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면역력을 무지 올려줘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병에 뭘 쓰냐면 셀레늄을 쓴단 말이에요. 셀레늄을 쓰면 면역력이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암 환자들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셀레늄을 충분하게 먹기 위해서 아침에는 그 콩에도 셀레늄이 좀 들어있지만 아침에는 콩물을 드시지만 뭐 점심에 이렇게 넌밀크나 견과류를 그래서 조금씩 드셔야 돼요. 대신 로스팅 되지 않은 거. 효소 억제 물질이 없는 거. 그래서 셀레늄이 많은 음식을 보니까 브라질넛, 그다음에 캐슈넛, 아몬드, 그다음에 현미에도 셀레늄이 많아요. 그래서 도정되지 않은 현미에는 IP6도 풍부하지만 셀레늄이 많고 표고버섯에도 셀레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소수 끓일 때 표고버섯 다 넣어서 끓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셀레늄이 부족하면 특별히 전립선암, 호르몬성 암에 많이 걸리고 폐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피부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암이나 심장에 이 헐터택이 오고 뭐 심장병, 그다음에 백내장에 걸리기가 쉽고 검버섯이 자주 생기고 빨리 노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과류를 적당히 드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저녁에는 견과류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저녁에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침에도 한줌 견과, 점심에도 한줌 견과, 저녁에도 한줌 견과 아니에요. 하루에 여러분 아침에 지금 견과류하고 종실류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씨앗 종류들 아침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셔서 이 면역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의료인들도 빼놓지 않고 먹는 게 바로 비타민 B12예요. 이거는 비타민 C 못지않게 챙겨 먹어요. 모발 탈모 증세가 심할 때도 해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드시면 빨리 안정이 되겠지만 이게 맛이 3종 조미료 가운데 하나죠. 이스트 플레이크. 이스트 플레이크가 비타민 B12를 영양제로 드시면 거의 동물성이 많아요. 그래서 득보다 실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암 환자들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트 플레이크를 모든 나물에도 국에도 찌개에도 모든 요리에 이걸 넣어서 드시는 게 상당히 좋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셔도 돼요. 지금 따로 이렇게 퍼서 되게 고소하죠. 그래서 이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이 세포 복제와 복원에 결함이 생겨요. 그래서 정상세포가 빨리 안정되게 귀환을 하려면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를 충분하게 드셔서 이거는 그냥 비타민 B12 덩어리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를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병변이 있는 분들도 이스트 플레이크를 드시면 이 뇌병변도 빨리 잡혀요. 그 다음에 유전자의 조절 기능이 감소해서 암세포가 비타민 B12가 결핍이 되면 DNA 복제와 복원에 결함이 생기고 유전자 조절 기능이 감소해서 암세포가 자꾸 커요. 그래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기관지 암세포 직전에 비정상세포가 있는 환자들에게 매일 엽산 1000ml하고 비타민 B12 500을 4개월간 복용시키니까 비정상적인 세포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뭐 많은 논문들에도 보면 나오지만 B12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채식하는 분들과 또 의료인들이 항상 비타민 C 못지않게 글루타티온 못지않게 요거를 꼭 챙겨 드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이제 면역력을 쭉쭉 올리시면 좋겠고 비타민 C는 뭐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짚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항암제를 지금 같이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면 되는데 이제 항암제를 드시면서 항암제의 효과를 올리려고 하면 비타민 C를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비타민 C의 가장 중요한 작용은 항산화 작용이죠. 세포의 유해산소를 청소해주고 간에서 생산하는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의 농도를 유지해주고 또 발암물질을 해독해서 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하루 500에서 2000 정도 먹지만 암 환자들은 고용량으로 비타민 메가도스 요법 하시는 분들은 보통 3000 이상씩 드시죠. 근데 비타민 C는 뭐 6000, 8000까지도 괜찮대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항암제 드시거나 수술하신 분들은 비타민 C를 계속 달고 사셔야 되는데 현재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나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래요. 비타민 C가 항암제 치료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얘가 원체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이 항암제도 어떻게 보면 독극물이죠. 암세포를 잡아먹지만 정상세포도 많이 이제 억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에 포함된 비타민 C 정도, 멀티바이타민에 들어있는 정도만 먹고 따로 먹으면 항암의 효과를 이제 떨어뜨린다 이래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그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이 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을 상당히 올리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사실은 저도 밀크시슬 비타민 C, 이스트 플레이크는 저도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면역력을 유지하고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건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비타민 D에 대한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추정된다. 대니아를 뭐가요? 쭉 보니까 비타민 D를 이제 먹으면, 그런데 비타민 D 섭취량을 늘리면 적어도 얼마까지 1000 정도까지 늘려주거나 이들 또는 뭐를 햇볕 노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혈중 레벨이 25 정도까지 올려주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콜로렉탈, 대장암이나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나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암이나 요런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의 이 성장을 억제해주는 그 위험을 줄여주는, 얼마나 30에서 50%를 줄여주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그것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 논문들에서도 소개되듯이 비타민 D와 햇빛에 대한 논문들이 많은데, 비타민 D를 알약으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사실은 햇빛이에요. 그래서 요새 너무 좋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잠잘 때 빼고는 그냥 들로 산으로 다니시면서 햇빛 보고 나물 캐고 하셔야 돼요. 여기 나물 캐는 처녀들이 이제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조금 거무스름해지고 여기 캔디처럼 죽은 깨가 많이 나더라도 대신 여러분들의 면역력은 쑥쑥 올라가요. 그래서 비타민 D는 면역을 쑥쑥 올려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식세포의 기능을 증가시키고, 또 암세포를 비롯해서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이는 NK세포와 T세포, 그리고 백혈구의 기능을 쑥쑥 올려줘요. 그래서 암세포와 종양으로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니까 암 환자들은 암세포가 혈관 신생을 타고 계속 암이 커요. 신생혈관을 타고. 그래서 이거를 억제시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햇빛이에요. 햇빛. 비타민 D 영양제보다 더 효과적인 게 햇빛 노출이라는 거예요. 햇빛 노출하면 이 암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방에서 선생님들도 자꾸 햇빛을 잠깐씩 보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들한테 건강한 약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비타민 D 수치가 25 정도까지 레벨을 올려주면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폐암,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50%가 증가하고, 또 항암의 용량은 하루 2000에서 3000 IU 정도 된다. 그래서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오늘 잊어버리셨네. 이상하게 지금 다 레벨이 올라간데 한 분이 지금 이게 안 올라가는 걸 보니까 과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다음에 비타민 E도 비타민 B 컴플렉스처럼 씨앗 종류들, 정제되지 않은 곡물에도 많고 깨 종류들에도 많고 종실류에도 꽤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비타민 E는 거의 모든 암 발생을 보니까 암 치료제가 다 뭐예요? 지금까지 소개된 게 보니까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또 비타민 B 컴플렉스, B1, B2, B3, B6, B9, B12, 이스트 플레이크, 또 거의 다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죠.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과일과 채소, 복합 탄수화물에 들어있죠.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보다 중요한 게, 어떤 암 전문가는 극단적인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신화, 단백질 신화, 그것이 사실은 암의 스위치를 킨다면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이 과일과 채소가 암의 스위치를 끈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단의 비율을 좀 칼로리 백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E는 면역 기능을 쓱쓱 올려서 T 림프세포의 숫자가 증가하고, NK세포와 다른 면역 기능도 쑥쑥 올려서 암이나 간염, 에이즈는 아시다시피 후천성 면역 결핍 증세예요. 에이즈를 치료할 만큼 면역력을 올리는 애들이 다 뭐냐면 다 비타민 종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데, 문제는 비타민 E는 하루에 300 IU가 1200 IU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정량을 먹어줘야 돼. 오히려 2400 IU를 먹으면 면역력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햄프 아마치아 드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해요. 지금 드시는 거에 거의 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엽산은 이제 하혈하시거나 이런 출혈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비타민 B9인 엽산도 역시 현대판 불로초예요. 그래서 보세요. 비타민 B1, 티아민, B2, 그리고 B3, B6, B9, 피리독신부터 B9 엽산, B12, 다. 그래서 B 컴플렉스, B 복합제가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가장 안전한 항암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 먹기에는 부드럽고 흰떡 먹기에는 부드럽지만 영양가 하나도 없는 영양학자들이 얘기하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 몸들이 다 폐색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섬유질도 제로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로 드시는데 왜 엽산을 드시는 게 중요하냐? B9이 DNA와 RNA와 단백질을 합성을 해주고 DNA 복제하고 보수해서 손상된 세포를 빨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게놈의 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별명이 현대판 불로초예요. 그래서 B군은 지금 계속 불로초라고 나오죠. B1, B2, B3, B6, B9, B12, C군도 불로초지만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별히요, 엽산은 뇌에 암이 있는 분들, 뇌종양 환자들. 그래서 B군이 이스트 플레이크하고요. B군 주로 정제되지 않은 곡물 종류를 계속 드시면 뇌종양 환자들도 굉장히 회복이 빨라요. 위암, 식도암, 유방암, 폐암, 췌장암, 자궁경부암, 직장암, 대장암으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는데 엽산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야, 여기 대규모 인구 기반의 연구 무려 8,756명이 아니고 그 앞에 몇만이 있어요? 와, 저도 지금 논문 쓰다 보니까요. 이게 이런 연구는 대단한 연구예요. 그죠?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은 88,756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00mcg 또는 그 이상의 엽산이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을, 멀티바이타민을 15년 이상 먹은 그룹은 먹지 않은 그룹보다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가 감소하냐면 무려 75%가 감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제되지 않은 곡류에도 B9이 많아요, 엽산. 예. 그래서 이제 뭐 채소에도 뭐 많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엽산을 오래 복용해 온 만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직장암에 걸릴 확률이 62%나 감소했고 엽산을 먹지 않았을 경우에 직장암에 걸릴 확률은 무려 10배에서 40배나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용종이 이 폴립이 생기기 시작하는 분들 매일 엽산 1000mcg를 2년 동안 먹었더니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재발률이 대장의 용종이 생기는 확률이 절반으로 감소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B 컴플렉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많이 밝혀내지만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항암제로 이 B 컴플렉스 B9 또는 B12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B6 피리독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통증이 있을 때 무릎에 관절염에 통증이 있을 때 B6, B9 드시면 통증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닐 버나드 박사가 통증 없애는 음식에서 관절염 환자들, 류마티즘 환자들 통증이 있을 때 B6, B9으로 많이 고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음식이 뭐가 되게?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균형을 못 맞추시는 분들.